자, 이번 시간에 분계 51번 분계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51번 분계. 자, 교재 412페이지. 51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당사는 만기 3년 액면금액 1억 원의 사채를 발행했으며 발행금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사채 발행 금액은 9,500만 원이다. 그러니까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건가요? 음, 네,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네요. 네. 자, 액면가 1억 원짜리 사채를 9,500만 원에 할인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요 문제인 거죠. 자, 차변에 돈이 들어오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보통예금 한국은행이 되겠군요. 9,500만 원에 발행했으니까 9,500만 원이 자산 증가하고요. 대변에 우리가 약속한 금액은 1억 원이죠. 대변의 사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 증가죠. 그러면 500만 원의 회계처리, 예, 그렇죠. 500만 원의 회계처리는 우리가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사채의 차감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500만 원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인식하면 된다. 사채 발행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52번 보겠습니다. 사채 100만 원을 발행하면서 발행금액 120만 원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사채 발행 관련 법무사 수수료 3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이것도 사채 발행에 관한 거죠? 예. 액면가는 100만 원인데 발행은 120만 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할증 발행이 되겠는데요. 120만 원이 보통 예금이 입금이 됐고 그런데 수수료로 법무사 사무소에 30만 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아, 없네요. 없고 오히려 할인 발행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100만 원을 120만 원으로 발행했지만은 발행 비용이 3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할증 발행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우리가 이 사채의 발행 비용은 사채 할증 발행했을 때는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시키거든요. 차감시키니까 마이너스 10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20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 그 마이너스 10만 원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할인 발행한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 분계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만 원이 나오는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써보면 이렇습니다. 52번은요. 차변의 보통예금 한국은행에 12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발행한 사채의 액면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30만 원 지출됩니다. 발행 비용 30만 원이 지출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대변이 130만 원, 차변이 120만 원이잖아요. 차변의 10만 원을 무엇으로 회계 처리하느냐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인식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추가하자면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는 차감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는 가산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주식 발행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는 차감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서는 가산한다. 그 원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 사채 발행 시에도 사채 발행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는 차감시키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는 가산한다. 예. 근데 지금 52번의 요 그 사채 발행 시에는 사실은 할증 발행한 거예요. 그런데 비용이 할증 발행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차감하면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마이너스로 그럼 회계 처리해야 되느냐? 예, 마이너스 회계 처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상대 계정인 할인 발행으로 회계 처리해 주는 겁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만 원이다. 네, 다음은 53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액면금액 5천만 원인 사채 중에 액면금액 2천만 원을 2,033만 원의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조기 상환하였다. 네, 사채의 발행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그 FAT 1급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 뭐 본문에서 다루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53번에 나오는 중도 상환, 사채의 중도 상환에 대한 것은 본문에 전혀 언급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기 상환 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익혀둬야 되겠습니다. 조기 상환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액면금액 5천만 원짜리를 3년 만기로 발행을 했는데 우리 회사가 자금 사정이 좋아가지고 그것을 3년 되기 이전에 조기에 그 사채를 상환해 주겠다 이거예요. 예.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5천 중에 2천, 즉 5분의 2에 대해서 조기 상환하는데 상환 대금을 2,033만 원, 예, 2,033만 원을 사채권자에게 줬어요. 당사의 다른 사채 및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등 사채 관련 계정 과목은 계정 금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부채 2천만 원을 상환하는데 지출된 자산의 감소가 2,033만 원이죠. 33만 원이 추가로 더 지급했어요. 이걸 우리는 뭘로 인식하냐면 사채 상환 손실이라고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사채 상환 손실. 네. 자, 그러니까 분계를 쓰면은 요 53번은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니까 차변의 사채 2천만 원을 감소시키죠. 그런데 대변의 보통예금의 감소가 2,033만 원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차변에 인식해야 될 계정 과목과 금액은 사채 상환 손실이다.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사채 상환 손실이다. 자, 기업은 이 사채 상환 손실의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조기 상환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뭘까요? 기업도 계산해 봤겠죠. 사채를 조기 상환하면 뭐가 비용이 절약되죠? 이자 비용이 절약돼요. 예. 남은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 지급하기로 한 날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자 지급하는 거나 요 손실 입는 것이 같다고 한다면, 예, 같거나 작다면 법인 입장에서 상환하는 게 낫죠. 예, 법인 입장에서. 왜냐하면 부채 규모를 줄여야 되니까. 재무 구조를 개선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채 비율을 낮춰가지고 자기 자본 비율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러한 어떤 이유가 있다든가 하면은요, 이렇게 조기 상환 같은 걸 통해서 구조 개편을 하는 거죠. 다음은 54번. 무슨 문제인지 볼까요? 사채 액면금액 3천만 원 중에 액면금액 1,500만 원 상당액을, 예, 절반이군요. 1,280만 원에 중도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어떻게 액면금액보다 더 작게 지급하고 상환할 수 있었을까? 보니까 이 사채는 할인 발행을 했었군요. 원래 할인 발행. 상환일 현재 상각 후 총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이 500만 원이며 이랬습니다. 500만 원 잔액이 있어요. 다른 사채 할인 발행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것만 가지고 판단해 주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할인 발행 차금이 좀 잔액이 500만 원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상각을 해줘야 돼요. 절반을. 자, 액면가의 절반을 우리가 지금 조기 상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원래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기말에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으로 이렇게 상각을 해왔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채 우리 TAT 2급 교재로 넘어와 가지고 여러분들 사채 부분에서 조금 복잡한 뭐 계산 같은 걸 해가면서 사채 상환표 표 놓고 이렇게 밑에 3년간 상환한다 그러면 첫 번째 이자 지급일, 두 번째 이자 지급일, 세 번째 이자 지급일과 원금 상환 이거를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걸 우리가 추가로 이론에서 배웠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을 유효이자율법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하고 남은 게 이만큼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금을 절반으로 상환하니까 이것도 중도 상환할 때 절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절반을 저기 에, 처리를 해버려야 되겠죠? 상각을 한다 이거죠. 처리라는 것보다 절반을 상각합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 500만 원의 절반이니까 250만 원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는데 여러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잔액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차변에 있는 거죠. 사채는 부채잖아요. 부채가 대변에 잔액이 있는 건데 할인 발행 차금은 그 사채의 차감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잔액으로 따지면 차변에 있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정리할 때는 어디다 정리해요? 대변에. 예? 그래서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절반 250만 원 정리하는 것을 같이 해가지고 이것이 사채 상환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따져봐야 돼. 자, 그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54번 차변의 사채 부채 감소가 1,500만 원의 감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변에 한국은행 보통예금에서 1,280만 원을 이체했단 말이에요.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1,280만 원. 네?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것만 놓고 상환 손실이냐 이익이냐를 보면 안 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절반을 상각을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500만 원 중에 절반이 250이었단 말이에요. 2,500,000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 놓고 한번 볼까요? 차변은 1500, 대변은 1530입니다. 1530. 30만 원이 대변이 많죠? 그러면 사채 상환 손실이 30만 원 난 거예요. 사채 상환 손실 30만 원 비용 발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는 중도 상환할 때 중도 상환 대금이 액면가보다 더 낮는 경우도 있어요. 예. 하지만 나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까지 감안을 하면은 손실이 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55번은 어떤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55번. 액면금액 2억 원인 사채 중 액면금액 1억 5천만 원을 1억 3,200만 원의 중도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대금을 우리은행 당좌 수표 지급했네요. 이건 당좌 예금이죠. 이 당좌 수표 지급은. 자, 이것도 액면 거보다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지급을 중도 상환을 했네요. 상환 현재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이번에는 절반이 아니고 2억 원에 1억 5천이니까 계산하기 좋네요. 2천만 원에 1,500만 원. 그렇죠? 1,500만 원을 일시에 상각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아까 54번의 분계의 그 프로세스하고 똑같아요. 자, 차변의 사채는 1억 5천만. 감소하죠? 대변에 이번에는 당좌 예금이 감소하군요.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그랬기 때문에 당좌예금 우리은행이 거래처니까요. 당좌예금 우리은행 고 금액이 132, 000,000이다. 네, 이렇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2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상각을 해야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대변에 상각합니다. 1,500만 원. 네, 한번 볼까요? 차변이 1억 5천, 대변이 1억 4,700이 나오네요. 네, 이번에는 사채 할인하면서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대변에 사채 상환 이익 2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죠. 300만 원 되겠습니다. 네, 사채를 중도에 상환할 때는요, 이와 같이 사채 중도 상환에 대한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6번은요, 당사가 발행한 사채의 액면 금액은 3억 원이고 만기는 26년 2월 9일이지만 자금 사정의 회복으로 인하여 이중 액면 금액 1억 원의 사채를 금일 중도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 대금 1억 1천만 원을 전액 우리은행 당좌 수표 발행하여 지급했다. 상환 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1,200만 원이 있다. 자, 우리가 원래 이제 3억 원인데 그 중에
3억 원의 3분의 1, 1억 원을 중도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가 아마 할증 발행한 모양이에요. 1억 1천만 원의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우리가 할증 발행 차금이 1,200만 원 있기 때문에 자, 3분의 1만큼 원금을 상환하잖아요.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도 3분의 1이니까 나누기 3 하면은 400만 원이죠. 예, 그래서 400만 원을 상환시 일시상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잔액은 사채의 가산 계정이기 때문에 대변의 잔액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요 400만 원의 상각은 어디다 해주느냐? 차변에 해줍니다. 차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400만 원을 기록해야 되는 것이죠. 자, 분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56번 차변의 사채 1억 원을 중도에 상환하죠. 사채 부채 감소하고요. 대변의 당좌 예금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고 아까 그랬죠. 우리은행 1억 1천만 원. 그리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400만 원 상각해 버려야죠.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은 반대쪽 차변에다 해준다는 거. 예. 그래놓고 따지면 차변이 지금 600만 원이 부족하죠. 예,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600만 원은. 사채 상환 손실 600만 원 인식해주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52번부터인가요? 52번부터 56번까지가 전부 사채와 관련됐고, 특히 이제 사채 중도 상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채 중도 상환에 대해서 점표 입력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이론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요. 네.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나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얼마이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그 비율만큼 원금의 상환 액면가의 상환 비율만큼 상각을 일시해 주면 되는데 그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상각을 할 때 잔액의 반대쪽에 상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것은 사채의 가산 계정이란 말이에요. 사채라는 것은 비유동 부채지 않습니까? 부채에 가산하려면 부채하고 같은 쪽에 있어야 가산이 되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상각할 때는 차변에서 상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기 할인 발행 차금을 일시에 상각을 할 때 아까 55번에서 대변에다 이건 상각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것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란 말이에요. 사채는 비유동 부채로서 부채의 잔액은 대변에 나타나는 건데 거기서 차감시키려면은 차변 쪽에 잔액이 있어야 차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잔액이 차변에 있는 것이므로 이걸 일시에 상각할 때는 반대쪽 대변에다가 이렇게 상각을 해준다. 그 위치를 차변이냐 대변이냐 위치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다. 5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내역의 일부이다.
현금 배당은 25년 3월 말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네, 처분 확정일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 네, 이제 2월 달이 되면은 여러 그 법인들이 말이죠.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와 같이 예, 이익잉여금, 기업이 영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24년에 우리가 영업한 성과를 가지고 25년 2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밑에 여기 위에 있는 그 내용은 중간 생략하고 밑에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 처분액만 이렇게 항목별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라는 게 뭐냐면 처분 확정일에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 회계 처리하시오 이거. 자, 처분 확정일에 회계 처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당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현금 배당, 주식 배당. 그래서 여러분 현금 배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처분 확정일 시점에서는 부채가 돼요. 네. 우리가 주주에게 지급해야 될,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 그리고 주식 배당은 우리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으로 인식하는데 이건 부채가 아니라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계정이에요. 자본 조정. 아까 현금 배당은 부채입니다. 미지급 배당금 부채고요. 주식 배당은 부채는 아니에요. 예. 뭘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부할 의무가 있어요. 교부. 교부는 뭐예요? 주식. 주식을 주주에게, 기존 주주에게 예, 배당 비율에 맞추어서 주주들의 그 보유 비율에 맞추어서 추가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산이 유출이 되는 그런 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가 아니고 자본 조정, 자본 안에서의 어떤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본 조정이라는 분류 안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사후 확장 적립금이라고 있죠? 이건 이 계정 과목을 이대로 다 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1번에 보니까 이익준비금 100만 원이 있죠. 이것도 요 계정 과목 그대로 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익준비금,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사후 확장 적립금. 이것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지금 이익잉여금을 처분했다고 그랬잖아요. 처분.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차변에 와요. 자본 감소가 차변이죠. 예. 그리고 이거 다 합치면 4,100이에요. 처분액이 다 합치면. 이것은, 이거 죄송합니다. 차변이 아니고, 이게 대변이네, 대변. 자본 감소가 아니, 자본 증가죠? 네. 이게 다 이게 이익준비금이라든가 사업확장 적립금, 미교부 주식배당금, 이거 다 자본이죠. 미지급배당금은 뭐예요?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 증가, 자본 증가는 다 대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언급한 하나, 둘, 셋, 넷, 파랑색으로 좀 지저분하네.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개가 대변. 자, 그러면 요 4,100 합계. 이 합계가 뭐냐면 이익잉여금인데 개정 과목은 2월 이익잉여금이에요. 자, 24년도에서 결산 끝나고 25년도에 와서 지금 처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결산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계정 대체해가지고 단기로 넘어왔다는 거. 우리 결산할 때마다 그 전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2월 이익잉여금으로 표시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차변에. 자본 감소. 예. 우리가 배당을 하면 자본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 감소도 있지만 동시에 자본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익준비금은 자본의 증가예요. 사업 확장 적립금도 자본의 증가. 주식 배당도 자본의 증가. 여기서 실제로 자본이 유출되는 것은 현금 배당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현금 배당 분계를 여러분이 아마 제가 인쇄해서 언젠가 이론 정리할 때 하루는 제가 인쇄해서 나눠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57번에 그래서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 4,100만 원을 자본 감소시키고요. 대변에 이익 준비금 100만 원 자본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은 부채죠. 미지급 배당금 1,000만 원 부채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2,000만 원 이건 자본 증가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 확장 적립금 1,000만 원 자본 증가입니다. 이 차변 대변의 개정 과목 중에서요. 자본이 아닌 개정 과목은 아닌 개정 과목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미지급 배당금만 부채입니다. 나머진 차변 대변이 다 자본 개정들이에요. FAT 1급에서는 이와 같이 배당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라든가 이런 문제를 아마 출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별로 나온 적이 없지만 TAT 2급에서는 나온 적이 있어요. 출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분계 연습으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 58번 비슷한 문제 같은데요. 다음은 전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내역이다. 처분 확정일에 회계 처리하시오. 똑같은 얘기예요. 네,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아까는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액 유예를 중간 생략, 다 생략했는데 이번에는 요 유예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 유예 거 이거. 아까는 유예 거 생략하고 요 아래에 처분 내역만 보여줬거든요.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거는 아까처럼 분개하면 됩니다. 처분을 모두 1,900만 원 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한다는 얘기가 뭐죠? 차변의 2월 이익여금 1,900만 원. 자, 대변의 이익준비금 100만 원,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1,000만 원,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500만 원, 감채 적립금 300만 원. 이렇게 대변에 쓰면 되는데 네. 자, 분계가 하나가 밑에서 나오고 근데 위에 거를 보자 보니 지금 요 두 개가 더해져서 미처분 잉여금이 지금 4,552만 원인데요. 4,552만 원 말고
임의 적립금, 배당 평균 적립금, 여기 배당 평균 적립금이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합산이 됐어요. 여기에 지금 합산이 됐어요. 자, 이것은 지금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고 과거에 영업을 해서 벌어들였던 이익이에요. 그런데 배당 평균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 두었다가 사용하고 남은 것인지는 그 사유는 알 수는 없지만 이익이라 하는 것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 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예, 돌려보내. 예, 그래서 이익잉여금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채적립금 이렇게 적립을 했단 말이에요. 적립했던 것을 다시 이익잉여금으로 다시 돌려놓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것을 돌려놓는 작업, 회계 처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적립금의 이름은 배당평균 적립금이니까 배당평균 적립금 우리가 적립할 때 이익준비금 이런 감채적립금 적립할 때 어디다 적립해요? 대변에다 적립하죠. 대변에다 적립했던 것을 이입시키려면 이걸 차변에 오게 하는 거죠. 차변에 오고 이걸 어디로 보냈어요? 이익잉여금으로 보냈죠? 이익잉여금. 그래서 대변에 2월 이익잉여금에다 더해주면 돼요. 2월 이익잉여금. 자, 분계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여기 있는 거 하나. 자, 위에 거부터 한번 써볼게요. 분계를 두 개를 합쳐서 해놓으면 해석하기가 좀 힘드니까 두 개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위에다가 차변에 배당 평균 적립금 750만 원, 자본 감소, 대변은 2월 이익 잉여금 750만 원, 자본 증가. 그리고 또 하나 분개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거.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 1,900만 원. 자본 감소. 대변에 이익 준비금 100만 원. 자본 증가 미지급 배당금 1,000만 원. 부채 증가 미교부 주식 배당금 500만 원. 자본 증가 감채 적립금 300만 원. 자본 증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8번의 분계는요. 이렇게 이입된 내용의 분계 하나와 처분한 내용의 분계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분계 연습 너무 많이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414페이지 분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